저는 일베의 회원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오는 그런 홍언이 뭐니 하는 글들은 쓰레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홍어택배라고 말할 자유가 있고 저는 그 홍어택배라는 글을 쓰레기라고 말할 자유가 있어요. 나아가서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의 인격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왜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느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지고 쓰레기 같은 글을 쓰는 자들에게까지 표현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될 때 모든 선량한 시민들에게 완벽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메리 프린트라고 펜트하우스인가요? 예, 그 도색 잡지를 만든 미국의 유명한 출판업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질문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김서영 시인이 그 시를 쓰신 것도 그 김일성이 훌륭하다고 해서 만세로 그런 게 아니고 김일성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우리가 진짜 북한과는 다른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런 취지로 쓰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터무니없는 주장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견해가 있죠. 그것은 저는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봐요. 원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회의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다수가 좋아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걸 제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원래부터 자유라는 관념은 국가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과 이 제약 이런 것들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집단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견해까지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김서영 시인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 여기 해양대학교 교문 앞에서 누가 김정은 장군님 만세 외친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되게 아마 지나가면서 미친놈 다 있네 이러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놔둬도 된다고 봐요. 그 사람 생각을 말하는 건데 우리 사회 국민 대부분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하는 견해예요. 네. 그런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까지 자유가 주어질 때 만인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일베, 근데 변희재 씨가 나는 광주 사태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 오케이? 저는 변희재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여요. 오케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서로 견해의 차이예요. 그죠? 그냥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 광주 민중항쟁을 국가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국회에서의 법률을 통해서 일단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걸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와는 다른 개인적인 견해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얘기해요. 변희재 씨는 그걸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변희재 씨에게는 그런 주장을 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만 토론할 수 있을 따름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는 글들을 올린다는 이유로 그 사이트를 폐쇄하자, 이 주장은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자유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사회다라는 글을 싣는다는 이유로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자는 주장과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베의 회원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오는 그런 홍언이 뭐니
하는 글들은 쓰레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홍어택배라고 말할 자유가 있고 저는 그 홍어택배라는 글을 쓰레기라고 말할 자유가 있어요. 나아가서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의 인격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왜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느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지고 쓰레기 같은 글을 쓰는 자들에게까지 표현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될 때 모든 선량한 시민들에게 완벽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메리 프린트라고 펜트하우스인가요? 예, 그 도색 잡지를 만든 미국의 유명한 출판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막 쓰레기 같은 잡지를 만든다고 저 인간도 쓰레기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나 쓰레기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선량한 수준 높은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히 보장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방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기복 승소 판결을 받아내죠. 도색 잡지까지도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걸로 연방 대법원인가요? 거기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합법화 되는 과정을 거쳤죠. 물론 도색 잡지의 부작용이 있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난잡한 잡지를 금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난잡한 잡지의 경계선이 어디냐는 문제가 생겨요. 우스개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불건전한 주장을 하는 사이트는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좌든 우든. 이게 언어의 함정인데 우리는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언어의 함정에 빠져요. 논리학적으로. 요즘 개콘에 벗겨진 남자가 가끔 등장하죠. 머리 없는 남자. 개그 콘서트 안 보세요? 벗겨진 남자가 나와요. 저 대머리. 대머리가 뭐죠? 머리카락이 없는 게 대머리예요. 그게 우리 언어적인 개념이에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대머리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10만 개인데요. 머리카락이 하늘도 없어. 대머리죠? 대머리 맞죠? 머리카락이 한 개 있으면 어떡해요? 한 개 있으면 그래도 대머리예요. 2개 있으면요? 그래도 대머리 같아. 5,000개 있으면 10만 개인데 5,000개면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대머리지. 10,000개 되면 어떤데요? 그럼 사람들이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 5만 개 있으면 대머리 아니야? 반이나 있는데 그럼 대머리라고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5만 개의 머리카락이 앞에하고 위에만 빼고 뒤에하고 옆에하고 몰려있으면 어떤데? 그럼 대머리지. 이 대머리라는 이 개념이요. 이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경계선이 모호하다. 불건전함 있죠. 불건전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반사회적인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불건전해 보이는 주장들 중에서 금지 입을 막아버려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경계선이 매우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트에서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누군가의 보호받아야 마땅할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것은 처벌을 해야죠. 형사적인 처벌도 해야 되고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답은 일베 사이트는 놔둡시다. 그러나 그 사이트에서 그냥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아 마땅한 특정한 법익을 부당한 방식으로 침해했을 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고 또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철저하게 법을 응징해야 된다. 이것은 좌든 우든 어떤 주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사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는 것.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베는 원래 DC 인사이드에 삭제된 걸 모아놓은 게시판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부활한 게시판이잖아요. 사이트잖아요. 원래부터 출발이 그랬다고요. 쓰레기통이에요. 원래부터가. 그리고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해로워 보이지만 해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장균이 음식에 나오면 난리가 나죠. 보건복지부에서 막 식약청에서 나와서 막 압수수색하고 막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난리잖아요. 대장균은 해로운 균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장 속에는 대장균이 다 있잖아요. 대장균은 대장 속에 있을 때 해롭지 않다고요. 그놈이 요도에 들어가면 방광염이 일어나잖아요. 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 대장균이라는 것은 수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세균이에요. 우리도 그 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고. 걔가 그 대장균이라는 애가 대장에만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일배가 일배로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특정 정당으로 옮겨가거나 국가기관으로 번져가거나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주장을 욕하는 놈은 다 내가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건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를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강제하지만 않는다면 남의 비웃음을 사기 위해서 스스로 헛소리를 하는 것을 왜 말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